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되기 어려운이라고 표현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럼 회복이 가능한 손해, 어떤 사례가 상정이 가능할까요? 어떤 경우는 회복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정도 회복이 가능한 손해는 어떤 게 있냐고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만.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래 가지고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이게 우리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이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예, 장관님, 그 30조 2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30조 2 2항의 2호 부분인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정된다는 2호 사유에서 허위 조작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허위 조작 보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렇게 하지 않고 회복되기 어려운이라고 표현을 넣습니다. 그렇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럼 회복이 가능한 손해, 어떤 사례가 상정이 가능할까요? 구별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사례를 즉답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만큼 좀 그 피해 자체가 매우 크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회복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경우는 회복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설명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가짜 만두 가짜 만두 있었잖아요. 그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실제 보도가 사실이 아닌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제 알려졌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그 중소기업체 사장은 자살을 하게 되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죠.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닌가. 회복이 가능한 손해는 어떤 게 있냐고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만. 회복이 가능한 것은 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례를 이야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어서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손해는 당연히 입었는데 그것이 영업 활동으로 충분히 보상이 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호의 경우에는 이제 정정 보도, 추후 보도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정 보도가 있었는지 모르고 인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었는지 모르고 이 정정 몰랐기 보도 때문에 이제 별도로 충분한 검증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뉴스라든가 예.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 업자라든가 이쪽에 충분히 이제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간도 이제 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기사를 받아서 바로 이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가 된 30조의 2에 그 2항 고의 중과실 추정하는 그 사례가 4개가 있는데 그래서 1호하고 3호하고 4호를 보면 어떠한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 근거에 바탕을 해서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2호의 경우는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결과가 중하다래 가지고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는 없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해서 무조건 고의 중과실로 보는 건 아니에요. 과실치사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앞에 허위 조작 보도로 한 거 아닌가요? 그 허위 조작 보도라는 것이 고의냐 중과실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허위나 그 허위 조작 보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한 거냐 여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손해가 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서 무조건 허위 조작 보도에 고의 중과실이 있다 그렇게 추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례에서 보더라도 일반적인 원칙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면 고의나 중과실이 먼저 과실이 있고 거기에 결과가 크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생각해 보더라도 사람을 사망하는 아주 중대한 결과가 났을 때 사람이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가 났다고 해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고의나 중과실 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그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것이지, 아니면 중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추정이 되는 것이지, 결과만으로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는 사례는 없어요. 고의나 중과실 추정하기 위해서는 1호나 3호나 4호처럼 고의나 중과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어떤 행위가 전제가 돼야지만 거기에 행위에 고의 중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 2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결과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라서 이게 우리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이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장관님. 네. 사람이 죽었다 해서 무조건 그 중한 결과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어떤 해를 끼친 사람한테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가짜 뉴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피해 사실, 피해가 중한 부분들 경중을 지금 좀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다 저기 뭐 처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과한 그 손해를 봤을 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거라서 그 취지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고의 중과실 추정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고의 중과실 추정된다는 건 뭐냐면 고의 조작 보도를 하는 것이 거기에 고의냐 중과실이냐 이거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님 그 자동차 관리법에 또 보면은 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 원고가 이제 그 입증 책임을 당연히 하는데 제작사인 피고에게 서류 제출 요청을 하고 그것을 제작사가 제출하지 못했을 때는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제출하지 못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에 제출하지 못하는 행위에 근거해서 과실을 추정하는 겁니다. 자동차 관리법상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떤 과실을 추정하는 건 아니에요. 추정이 되기 위해서는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특정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런 행위가 없이 결과만으로 어떤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결과 책임주의를 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 것. 이거는 수정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 제가 좀 보면 허위 조작 보도를 하고요. 그러니까 허위 조작 보도라는 행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그냥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지금 송기현 의원님은 행위가 없다. 네. 결과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허위 조작 보도라는 행위가 있고 그것으로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네. 소유주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니거든요. 소유주가 있긴 있는데 그 소유주가 보세요. 고의 중과실이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걸 추정하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2호에 대해서 벌써 두 분의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최기상 의원님은 회복하기 어려운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냐? 회복하기 어려운과 회복하기 쉬운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아까 장관님께 드렸던 것 같고, 지금 송기현 의원님은 이건 또 어떤 행위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데 결과만 가지고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